안녕하세요, 포스트클래스입니다. 제가 지금 우편물을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물이 사진입니다. 뭘로 보내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안전한 게 좋겠어 하고 이길 특급 같은 등기 통상으로 보내면 접수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기록 취급하기 때문에 우편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취인이 직접 집배원과 대면해서 우편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배달 장소에 없으면 물건을 받지를 못하고 비대면이 강조되는 요즘 시국에는 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단점도 있겠죠. 그렇다고 일반 통상으로 보내기에는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수취하면 배달되기 때문에 간편한 장점은 있겠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쯤 있는지 수취인이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분실이 되더라도 찾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준등기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등기 통상과 일반 통상의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통상처럼 수취함에 투함되지만 등기 통상처럼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기록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수취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중요 서류는 아니지만 접수부터 수취함 투함까지의 기록은 필요할 때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우편물을 보낼 때는 준등기로 보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물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청첩장 같은 내용물을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청첩장은 등기처럼 서명을 받는 우편물로 보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반 통상으로 주로 보냈다가 청첩장을 자꾸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등기로 보내면 굉장히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 청첩장보다도 준등기 우편으로 주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돌 팬덤에서 발송하는 배지나 포토카드 같은 굿즈였습니다. 앨범에 동봉되어 있거나 이제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굿즈들은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또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소액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등기나 택배로 거래하기에는 그 요금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우편으로 그냥 보내기에는 분실이 되거나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팬덤은 준등기 우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고마운 일인데 준등기 깡이라는 팬덤 문화이자 우정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준등기 깡이 뭘까요?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 우체국 직원분들도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준등기 깡의 이름은 바로 카드깡에서 온 겁니다. 카드깡이란 뭐냐? 카드 한도를 현금화해서 돌려받는 그 카드깡이 당연히 아니고요. 카드게임 등에서 카드팩을 열어보는 거를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깐다라는 뜻의 전미사 깡이 준등기와 결합해서 준등기를 열어보는 행위를 준등기 깡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굿즈가 담긴 준등기 우편을 여러 쌓아놓고 열어보면서 내용품을 리뷰하는 거를 준등기 깡이라고 하고 그 준등기 깡을 이제 촬영한 영상 또한 많은 유명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품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방법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준등기 우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돌 팬덤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안전하게 그 준등기 우편 내용물을 포장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용물을 카드 슬리브라고 불리는 이런 얇은 비닐에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오염이나 충격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에어캡으로 한 바퀴 둘러서 운송할 때나 개봉할 때 내용품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에 박스를 재단을 해서 자른 다음에 위아래로 끼웁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으로 아주 안전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편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잘 적성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봉함까지 하면 잘 포장된 그런 준등기 우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준등기 우편의 규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등기 우편은 우편 수취함에 투함되기 때문에 이런 굿즈와 같은 물건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합이 35cm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다이어리나 이런 달력 같은 사이즈는 수취함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준등기 우편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종이로 된 서류 같은 거, 서류 봉투 같은 거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투함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합이 90cm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게 규정도 있는데 무게는 200g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거는 준등기로 발송하기에는 좀 무겁네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소포로 접수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이 모두 끝났고 이제 이 준등기 우편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수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준등기를 자주 발송하는 분들은 매번 우체국에 가서 대기하고 접수하고 결제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런 물건을 사왔습니다. 선납 준등기 우편 라벨이라는 물건인데요, 준등기를 보낼 수 있는 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적 조회는 여기 바코드 밑에 있는 등기번호로 조회가 가능하시고, 이런 선납 라벨을 사두셨으면 매번 우체국에 가실 필요 없이 이렇게 우표 자리에 붙이셔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수부터 배달까지 전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우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준등기 우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